자, 그래서 드문은 요럴 때 성립한다. 요 노란 박스, 노란 박스, 노란 글씨 얘가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요걸 간단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지 이제 증명을 해보면 이거랑 누가 크냐를 증명할 때 빼보면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뺐는데 양수 나오면 누가 큰 거예요? 앞에 게 큰 거죠. 맞아요? 그런 방법.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빼버릴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양의 값쪽으로 나온다면 이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이게 이제 2분의로 통분되니까 요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2분의 양수이기 때문에 a라는 게 루트 a의 제곱과 똑같은 뜻이에요. 맞죠? 양수니까요. 그 다음에 b는 루트 b의 제곱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 a와 루트 b의 곱과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2분의 요 루트 a를 기본으로 하고 루트 b를 기본으로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그럼 a-b의 제곱.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항상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양수고 루트 a 빼기 루트 b는 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러면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왔으니까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는 건 증명이 된 상태고 등호를 살펴보면 즉 요게 0이 되는 경우 살펴보면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은 숫자면 빼서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을 때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 내용이라고. 자, 이제 2학년 과목을 배우는 사람은 계속 이 내용을 썼을 거야. 지수함수, 로감수 할 때도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로 최소값을 범위 찾을 때 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관계. 요게 이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걸로 풀면 답이 나와 라는 걸 알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어. 뭐 이거 쓰고 정리하는 게 어렵겠어.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냐 이거지. 생각이 안 나잖아. 그래서 지금 써주는 세 가지 조건을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무조건 이 관계를 사용하는 문제다. 언제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모의고사에서, 내신에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그냥 이 문제 여기 제목이 그거니까 그거 써서 풀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가 과연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문제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파악하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 중에 반드시 얘네들이 양수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어. 그 말이 없으면 이거는 쓸 수 없는 거야. 얘네들이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부등식이에요. 양수일 때 그렇다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분명히 문제 중에 양수라는 말이 어딘가 들어 있습니다. 양수 조건이 있어요. 문제 중에. 그리고 요것처럼 합이죠. 합이 얼마라든가 또는 이쪽에 있는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곱이 얼마라든가 이런 게 주어질 거라. 합이나 곱이 주어져.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더한 게 얼마, 곱한 게 얼마라는 게 안 주어질 때도 있어. 그럴 때는 반드시 문제 중에 이게 보일 거예요. 역수라는 건 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죠? 역수라는 게 1이지. 곱하기 주어진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다 또는 곱하기 얼마다 그런 말이 없어도 역수가 보이면 이거 조건이 맞는 거예요. 곱해서 얼마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문제가
최대값 구하기 또는 최소값 구하기의 문제라면 100% 이거라고. 최대값 구하기 또는 최소값을 구하기. 요 세 가지 조건이 문제 중에 무조건 들어있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있다고.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문제도 이게 있으니까 아 이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냥 이걸로 풀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그냥 요것만 외워서 이걸로 풀었다만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2, 3개월 지나면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못 풀 거야. 왜? 이거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근데 요걸 보면서 조건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푼 사람은 어떤 문제를 봐도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네 라고 판단될 거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 58번 보세요. 58번 보면 양수 AB에 대하여 양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분의 1과 B 더하기 A분의 9 요 놈은 A 곱하기 B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P와 Q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 중에 있는지 파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산수평균, 기하평균으로 풀어야 돼. 어떻게 알 거냐고. 선생님 유형 18이 그거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이제 보여줄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더한 게 얼마, 곱한 게 얼마는 없어요. 없어. 이게 없다고. 그런데 A가 있고 A분의 얼마가 있고 뭐 B가 있는데 B분의 얼마가 있고 이거는 역수 형태가 보이는 구조죠. 역수 형태가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게 최대값이나 최소값 구하는 문제.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미 딱 들어있다는 게 눈에 보인다고.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하면. 그럼 이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야. 자, 그럼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곱하기 꼴로 붙어 있는 건 전개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면 AB, 요렇게 곱하면 9, 요렇게 곱하면 1, 요렇게 곱하면 AB 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9 더하기 1, 이 10은 그냥 상수예요. 상수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읽는 거냐면 AB가 있고 요게 A.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한 가지 그럼 미리 결론할 거야. 2분의 쓰고 양변에 또 2를 곱할 거니까 아예 외울 때 이 식을 양변에 2를 곱해서 양수 두 개를 더한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게 실전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이게 맞는데 어차피 2를 곱해서 두 수를 더한 거랑 2루트 AB랑 비교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고 쓸 거냐면 이게 A예요. 양수. 요만큼이 B예요. 이건 그냥 숫자니까. 그러면 크거나 같다. 원래 10은 상수니까 변할 수가 없으니까 10은 원래 있고 거기에 얘랑 얘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거. 곱하면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역수니까. 그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10은 원래 있었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한 거. 이렇게 형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루트 9니까 3으로 나오면 6이 되어서 10하고 6을 더하니까 16이 되니까요. 이거는 크거나 같다 16. 그러면 그죠? 그건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최대값이 아니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겠지.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얘가 크거나 같다 16. 1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16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무슨 말이냐? 등호 조건 따지라는 거야. 이거 기억할 때 이게 100%가 아니라 이게 50%. 요게 50% 비중이야. 그러니까 최소값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언제 최소값이 되느냐. 즉 는이 언제야 최소값이 는인 거니까 이 등호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러면 얘랑 더한 게 2 루트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은데 등호 조건이 뭐냐면 얘랑 같을 때 그죠? A랑 B랑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하고 A 곱하기 B 분의 9 얘가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AB를 제곱한 게 9가 되어서 AB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3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3일 때 최소값 16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일 때 그래서 P는 3이고 Q는 16 이렇게 쓰게 된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1학년 때 2학기 과정에서 배우지만 고3 졸업할 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필요하면 사용해야 되는 아주 기본기이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잘 알아두시고 더 중요한 건 언제 그 최소값 최대값이 되냐는 등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학년이 더 올라가게 되면 아무 힌트 없이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얘를 머릿속에 딱 잡아둬야 돼. 문제 읽었을 때 이 조건이 다 있다면 반드시 저걸로 푸는 문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캡처 하나. 오케이. 자, 이제 일부를 지우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요걸 좀 내가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가 57번 문제예요.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내는 문제가 10학교면 6개 정도 학교는 57번으로 낸다면. 자, 57번 문제 해석도 잘 보세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고 x 더하기 2분의 16의 최소값을 m 그때의 x값을 n이라고 하자. 이게 그때 x값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등호 조건이라고요. 자,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또 할 거냐. 아무 조건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양수 조건 맞아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데 아니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알려준 건 얘가 양수임을 나타내준 힌트인 거야.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 맞는 거라. 대신 x가 아니라 x 플러스 2가 딱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양수 조건까지는 인식을 했어. 그 문제 중에 더해서 얼마다 곱해서 얼마다 이 말이 나와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이건 역수 형태가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랑 역수 형태라고 보기 힘들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누구를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 힌트가 x 더하기 2를 기준으로 쓴 거라고. 그러니까 x 더하기 2분의 얼마 이렇게 돼 있다면 그 역수라는 건 x가 아니라 x 더하기 2 이렇게 써 있어야 얘랑 역수 관계인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x를 이렇게 쓰면 불공평하죠.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얘가 이만큼도 양수고 물론 16도 양수니까 이만큼이 양수고 이만큼이 양수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꼴인 거야. 그리고 역수 형태가 보이는 거라고 이제서야. 그럼 역수 형태가 보이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확실한 거죠. 이거는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 문제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공식에서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보고 써달라는 거예요. 덩어리.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요.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곱해지면 16만 남겠죠. 물론 2는 상수니까 써져 있는 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썼죠. 그럼 여기가 8 빼기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때 최소값 자체가 6이 되는 건 밝힌 거고, 문제는 그때의 x값을 구하라는 게 등호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 더하기 얘가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렇게 했을 때 얘가 a고 얘가 b니까 등호 조건은 얘랑 같을 때, 그러니까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2분의 16 얘가 같을 때가 등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써주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16이 되는 거죠. 그럼 제곱해서 16 나오는 수가 뭐야? 4하고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4인 경우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인 경우인데, 이렇다면 x는 2가 되는 거고요. 이렇다면 x가 마이너스 6이 되는데요. 그럼 둘 중에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던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x값은 2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아주 짧은 문제예요. 두 줄밖에 안 돼. 그래도 그 안에 양수 조건, 합이나 곱이 주어져 있던가 아니면 역수 형태, 이면서 최대 최소,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애초에 문제를 보고 풀 때 그게 다 들어있다는 전제로 여러분은 풀어주셔야 돼. 자,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입니다. 자, 이제 지우고 또 하나의 절대부등식 소개하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얘보다 작아서, 만약에 절대부등식 두 개가 얘랑 지금 하려고 하는 두 개인데 학교에서 한 문제만 내야 된다면 무조건 얘를 내는 거야. 지금 써주는 거는 안 내는 학교들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래도 내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부등식 중에 사람 이름 들어간 부등식이 하나 있어요. 코시형이랑 슈바르츠 형이랑 둘이 이제 합쳐가지고 만든 절대부등식입니다. 근데 나도 어디서 그냥 읽었는데 코시라는 사람이 되게 부지런한 수학자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몸이 되게 약해. 근데 맨날 골골대. 그래도 막 연구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연구 논문을 매번 막 100페이지씩 해가지고 그 학회 있어, 수학 학회가 거기다가 제출해가지고 논문 심사에다가, 그래서 이제 벌써 통과되면 올라가고 그런 체계거든, 논문이라는 게. 근데 막 며칠마다 한 번씩 막 100페이지 넘는 걸 갖다 주니까 이 수학협회에서 이걸 다 읽어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그 제도를 바꿨어요. 논문 제출할 때, 심사 논문 제출할 때 3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출할 것. 다 읽어보고 모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만 딱 요약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빠가 너무 몸이 약하고 맨날 아픈데도 그러니까 그 하지 말라고 막 막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못 막는 게 그게 재미라서. 그죠? 우리도 왜 내가 엄청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맨날라도 즐거운 일이 있어. 근데 못하게 하면 그게, 내가 몸이 조금 아파도 하죠.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거라면 운동 중독자처럼 매일 운동하는 사람인데 오늘 몸이 너무 찌부둥해, 싫어. 그런 사람, 그럴 때도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합니다. 하면서 나가 운동하러. 돌아오면 또 깨우내지 뭐 이런 거 있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분들이 만든 부등식을 소개를 하자면, A, B, X, Y 모두 실수일 때, 이건 이제 실수 조건이 전제예요. 어차피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실수잖아. 허수는 크기가 없으니까. 그럼 A, B, X, Y가 실수일 때 A를 제곱한 놈과 B를 제곱한 놈 더하기 한 거 곱하기 요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한 놈, 이렇게 된 것은 얘랑 곱한 AX와 얘랑 곱한 BY를 더한 거의 제곱보다 무조건 이쪽이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라는 비율이 같을 때, 또는 뭐 어떤 때는 뭐 bx랑 ay랑 같을 때, 이렇게 쓴 거죠. 요때가 등호 조건이다. 요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고, 요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것도 성립한다는 거야. 참고로 문자가 이거 두 개씩이잖아. a, b랑 xy 세 개일 때도 다 되는 거야. 이것도 성립하는. 그러면 ax하고 by하고 cz하고 세 개만 되느냐? n 개일 때 다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부등식의 의미인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딱 쉬운 경우 하나만 배우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것도 증명을 간단히 해보면, 역시 증명의 기본은 빼는 거죠.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뺀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기였지. 똑같아. 빨리 해볼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ax 더하기 by의 제곱 빼봤어. 요거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더하기 2axby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a제곱 x제곱 두 개가 지워져요. 빼기라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b제곱 y제곱이 죽습니다. 그러면 요 놈이 ay의 제곱이죠. ay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얘가 bx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요 놈이 마이너스 2. 여기 다 곱하기니까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죠. 요렇게요. a, b, x, y 다 들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a, y를 한 덩어리로 bx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완전 제곱식. 그래서 ay 빼기 bx의 제곱이 되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ay 빼기 bx가 0일 때. 그래서 ay랑 bx랑 같을 때. 근데 이걸 비율로 이렇게 고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증명이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얘는 의미를 요거를 잘 형태를 기억해서 문제 자체가 모양 만들기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가 제곱 더하기 제곱, 또 뭐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이쪽이 요거 a랑 x 곱한 거 더하기 b랑 y랑 곱한 거의 전체 제곱인 거야. 그래서 이 모양에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게 63번이에요. 63번을 보면 실수 xy에 대하여 이 모양 만들기의 의미까지 한번 살려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입니다. 그럴 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모양 만들기를 하라는 거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 부분이라는 건 좀 느낄 수 있겠니? 그럼 여기 2x 더하기 3y가 이쪽이라는 게 좀 느껴지니? 1차식은 여기 들어있는 게 다 제곱이고 이쪽이 1차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쪽 저 항인 거야. 그러면 2x랑 3y, 2x 더하기 3y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 a하고 b가 각각 2와 3인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저 모양을 어떻게 만들려는 거냐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쓴 거고, 우변은 2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모양을 직접 만들어서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13인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13이라고 했으니까 13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2x 더하기 3y의 제곱이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대.
요걸 풀면 어떻게 쓰는 거냐? 2x 더하기 3i가 마이너스 13부터 1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13의 제곱이란 말이야. 또는 169라고 쓰자. 제곱해서 169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요 사이 범위가 맞죠. 그러면 2x 더하기 3i의 최대값이 얼마야? 그럴 때 13으로 답을 쓰는 거고, 최소값이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3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거와 연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건 이제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너네들이니까 특강이니까 얘기할게요. 이게 뭘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수상에 나오잖아.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말고요. 수상의 뒷부분입니다. 도형으로 생각하세요. 원이란 말이야. 이게 반지름이 루트 13짜리 원이라고. 그리고 2x 더하기 3i라는 값의 최대나 최소 값을 K라고 하면 즉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짜리 직선인 거야. 그럼 원을 벗어나지 않는 원과 마주칠 수 있는 것 중에 이 K의 최대 최소라는 게 y절편 쪽의 최대 최소 구하는 얘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3분의 K가 최대일 때죠. 이쪽 아래쪽이 3분의 K의 최소겠고, 그러니까 얘는 원에서 최대 최소에 해당되는 접선 위치에 해당되는 K 값을 정하는 문제가 결국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렇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루트 13부터 마이너스 루트 13 사이, 아니 13부터 마이너스 13 사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되니까 최대 최소 이런 의미로 이제 도형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절대 부등식에 대한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그러면 자, 캡처를 해놓을게요. 자, 나연이가 시간이 지금 촉박해졌나요? 그러면 퇴근해도 됩니다. 나는 이제 여기 앞에 증명에 대한 거 이제 한두 개만 더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자, 이제 절대 부등식 말고 이제 증명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지금 뭐 자체를 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참고로 보여줄 거야. 뭐 과제는 그냥 65번까지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절대 부등식의 증명은 선생님이 54랑 55를 해준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17, 18, 19를 지금 한 거고, 아까 15, 16에 대한 얘기만 내가 이제 추가로 해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돼. 자, 지금 증명 얘기가 나와서 좀 더 하는데, 이 증명하고 나서 몇 개는 그냥 참이다 거짓이다를 외워두면 나중에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배우는 건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 이런 거야. 아까 대우 배울 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봐라 그랬는데 조금 힘들 경우 대우를 가지고 그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는 게 쉬울 때가 있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지금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에 대한 이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내가 하나 보여줄게요. 얘는 그냥 쭉 보기만 해. 적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들도 있어. 얘네들한테 네모놓기 정도니까 이해만 하면 충분할 거야. 자, 예를 들면 이거를 증명해 보래. 잘 보세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그 숫자도 3의 배수가 돼?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러면 이 말이 참인데 증명하기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다고. 제곱한 숫자가 3이야. 그러면 이 숫자도 3의 배수 맞아? 그래서 얘의 대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그럼 이거 대우를 불러줘 볼까요?
예은아 대우 한번 불러볼래? 대우가 뭔가요? 자리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는 거. 자, 그럼 이거를 부정해라. 3의 배수다를 부정하는 거.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렇죠. 3의 배수가 그렇죠. 이거를 증명하는 게 더 쉬워요. 뭐냐면 제곱이 이런데 n이 어떻게 되냐 이게 힘들고 n은 이래. 그럼 제곱은 어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을 쓴 거죠. 자, 그럼 증명해 보겠습니다. 같아.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걸 쓰는 방법을 봐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수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모두 수는. 이게 쭉 나가는 이 모든 숫자들이 요 세 개의 숫자 안에 다 들어간다고. 3n에 해당되는 숫자가 누구야? 3의 배수니까. 얘네들이 다 말하고 있는 거지. 얘는 뭐야?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1인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수. 이게 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들이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는 이 셋 중에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고. 5의 배수 얘기 나오면 5n, 5n 플러스 1, 5n 플러스 2, 5n 플러스 3, 5n 플러스 4. 나머지가 4인수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수까지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게 얘가 3의 배수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거라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n이 이런 꼴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요런 꼴일 때, 그러면 요게 두 개가 3의 배수가 아닐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n이 3k 플러스 1이라면 n제곱은, 즉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야. 그럼 n제곱은 3k 플러스 1의 제곱이므로 9k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3으로 묶어 쓰게 되면 3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3 곱하기 얼마? 여기까지 가면 3의 배수인 거지. 거기다 1 더했어. 그럼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따라서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죠.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닌 숫자 중에 이런 계열의 숫자라면 역시 n제곱은 3k 더하기 2의 제곱이므로 9k의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여기 4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요만큼 세 개가 3으로 묶여버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3 곱하기 얼마 플러스 1 되니까 3의 배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럼 시험 결론으로 따라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참이죠. 그럼 어떤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이 명제도 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과정.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 과정 자체로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 건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른 증명을 하나 보여줄게. 귀류법이라고 하는 증명을 하나 보이겠습니다. 귀류법도 사실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거의 결이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 귀류법은 이런 거야. 뭐 명제라는 게 P이면 Q이다 이거잖아. 근데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를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귀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P면 Q이다 해서 만약
낮Q라고 이 결과가 P이면 낮Q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쭉쭉쭉 가다 보니 뭔가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P이면 Q이단데 낮Q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모순이 생기니까 낮Q라고 이 생각한 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Q야.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해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낮Q이면 낮P다가 되니까 이 조건이 어긋나게 된 거야. 이게 참이면 원래.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면 아 잘못됐구나. 원래 게 맞구나. 이렇게 보이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 증명 예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루트 3은 무리수다. 참이죠? 유진아 증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무리수인 걸 증명해봐 네가. 사실 뭐 이게 무리수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증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는 거지? 이제 그 얘기니까 귀류법이라는 방법으로 증명해 볼게요. 아까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루트 3이 무리수이다가 맞는 말이지. 근데 무리수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작이 이런 거죠.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그럼 유리수라는 게 어떤 수냐면 분수로 표시할 수 있는 수죠. 그러니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한다면 루트 3은 이렇게 분수꼴로 쓸 수가 있다. 이때 mn은 정수꼴로 써야 하고 이때 m과 n은 무슨 관계?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4분의 2라고 안 쓴다고. 서로서 2분의 1로 쓰겠죠. 6분의 4라고 안 쓴단 말이야. 3분의 2라고 써야지. 그게 이제 서로서 이런 말이야. 그래서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분수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요래 곱해보면 n은 루트 3m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제곱은 뭐가 돼요? 3m제곱. 그러면 3 곱하기 얼마니까 얘는 3의 배수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되고 그럼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아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서 n도 3의 배수가 돼야죠. n이 3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n이 3의 배수라면 n은 3k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다시 원식으로 돌아가서 n이 3k라고 쓰게 되면 9k 제곱은 3m제곱 이렇게 써지니까 m제곱이가 3k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3의 배수지. 따라서 m제곱이 3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m제곱이 3의 배수라면 m도 3의 배수가 된다. 그런데 아까 n도 3의 배수라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m도 3의 배수라면 m과 n이 서로서라는 말의 모순. 모순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면 유리수라고 가정해서 모순이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루트 3은 무리수가 맞아. 이렇게 보이는 방법. 듣고 보면 그럴듯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처음에 이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스쳐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루트 3이 무리수이다라는 걸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무리수이다라는 걸 확인할 때 아까 전제가 되는 게
이게 이거 되면 이것도 된다. 이게 또 전제가 이미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이걸 또 증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느 학교 한 7, 8년 전에 어느 여학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증명을 쓰는 걸로 냈는데 이걸 내고 싶었나 봐. 이걸 내고 싶은데 그럼 이걸 써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증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증명하게 해놓고 나서 이거 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대로 그죠?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라 6점. 그걸 베이스로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증명해라 6점. 총 12점짜리로 문제를 냈었어요. 그럼 아까 그거랑 이걸 두 개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 이거 해요. 그래야 이걸 해주고 나야 이걸 쓸 수 있지. 그죠? 그냥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이건 기류법이라고 하는 증명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명제에 해당되는 부분의 마지막 내용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최종 점검하기 문제를가 명제 처음부터 아예 명제 끝까지 11문제 나와 있는데 해볼 사람은 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숙제는 65번까지의 숙제가 대상입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제 뭐 추가로 더 뭐 다음 내용을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여기서 수업은 마무리할 거고 혹시 개인 질문이 있는 사람은 해주시면 되고 다른 개인 질문이 없다면 오늘은 10분 일찍 끝을 내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 65번까지 문제를 해결. 오케이.